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은 하프 물개 오메가3 영양제 프리미엄 세롤제와 함께합니다. 삼성생명 1천만 명 위기, MG손해보험 파산 초읽기. 최근 은행만이 아니라 보험과 증권사가 휘청입니다. 삼성생명이 3분기 연속 지급여력 비율이 추락하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삼성전자 추가 하락이 결정타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부실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조국 혁신당은 삼성생명법을 발의하여 삼성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데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MZ 새마을금고는 지금처럼 예부와 노동조합의 대처가 길어질 경우 결국 청산과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은 M&A를 힘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2276 제가 직접 매수타인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삼성생명 1천만 명 위기, MG손해보험 파산 초읽기. 와, 정말 가장 튼튼하고 안전할 것으로 믿었던 국민 누구나 다 가입한 거 아닙니까? 삼성생명? 그렇다고 이게 뭐 지금 무너졌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삼성생명 1천만 명 정도 이상이 가입이 됐는데, 자, 건전성 비율 바닥을 아예 지금 찍고 있습니다. 외생 변수에 무너졌다라고 이거 제가 표현한 게 아니에요. 자, 삼성생명의 위기, 먼저 건전성 볼까요? 삼성생명 지급 여력 비율,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그 여력 비율, 킥스라고 하는데 원래 20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200% 밑으로 무너지면 이건 부실하다고 하거든요. 자, 무려 175까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여력 비율 200%는 안정이고 200% 이하가 부실이고 뭐 100 이하는 문 닫는다고 봐야죠. 자, 킥스 24년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 시간이 흐를수록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왜 이렇게 삼성생명 지급 여력 비율이 낮아졌을까? 건전성이 문제가 됐을까? 현황을 볼까요? 자, 금리가 인하되고 특히 삼성전자 주가 하락이 컸어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추락하면서 같이 무너지는 거죠. 뭐 건전성 이게 지금 비상이 걸렸죠. 8.51% 지분율. 자, 시장 위험액이 보험의 위험액을 추월한 상황입니다. 부채 할인 현실화. 그래서 규제까지 강화하고 있는데 여튼 건전성 부담이 지금 가중되고 있어요. 삼성생명이 지금 말은 큰 소리로 200 언제까지 그 지급여력 비율을 20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3중 위기에 또 처해져 있어요. 보험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가치를 시가로 평가하겠다라고 이제 국회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조국 혁신당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발의해서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요, 이거 20조 원을 내놔야 할 판국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건전성에서 위태위태 하는데 왜 이럴까요? 아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내놓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삼성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지는데 지금 꼭 타이밍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중국 좋아라 하는 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 순으로 경영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삼성생명 지급 여력 비율이 심각합니다. 자, 원래 223.5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안전했던 게 여기 보세요. 급추락하는 거 보세요.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거의 175%까지 무너졌어요. 이래가지고 이 속도면 150, 100 안 무너지리라는 법 없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금 반등은 하지만 그거 갖고 지금 양도 안 차잖아요. 오른쪽 볼까요? 3분기 기존 주요 보험사 지급비율력. 자, 삼성생명이 175라고 봐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 동양, 미래에셋, 현대, 롯데, 손해보험 쭉 보면 뭐 160, 190 거의 이제 그동안에 압도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삼성생명이 지금 상당히 부실 여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MG손해보험. 이거 지금 사실상 존립을 못해요. 이제 뭐 냉정하게 말하면 파산했다고 봐야지. 부도 났다고 봐야 돼요. 손해보험. 그런데 이걸 지금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또 반대하고 있잖아요. 노조에서. 삼성생명 리스크. 삼성생명 지급 여력 첫 200%를 하회. 자, 삼성전자 리스크가 이제 도마위로 본격적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삼성생명은 선택을 해야 돼요.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아직도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 5년 매도 제약에 걸려 있어요. 바로바로 뭐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생명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답니다. 5년 정도 장기적 매도 제약. 이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연한 대처, 이게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금융규제 현실, 자, 지급 여력 비율 관리, 이거 진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생명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장기적 관점 고려. 자, 유동성 관리. 장기적 유동성에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자, 리스크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당장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규제 대응 전략. 이거는 정교한 자산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최선이에요. 어떤 상황별, 안건별, 위기별, 이거 이미 있겠죠. 그게 없겠습니까? 대기업인데.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실현성 있게끔 만들어야겠죠. 지금까지는 탁상 공론이라고 봐야죠. 뭐 자산 다각화,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무너져 버리니까 삼성생명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결국 삼성전자 부도나면요, 삼성생명 부도난다고 보시면 돼요. 심각하죠. 여러분들이 피 같은 돈.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부도난다? 하늘이 무너진다? 이게 더 빠르겠죠? 건전성 회복. 삼성생명 자금 여력 비율 걱정 없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죠? 지금 업계 1위니까. 그런데 200% 붕괴했어도 이게 꼭 200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다. 그냥 좀 약간 부실할 뿐이고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도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닌데요. 200 거의 30까지 갔던 게 175까지 추락한 마당에, 상당히 지금 부실이 구초 같은 마당에 그렇게 큰 소리 친다? 자, 여기 보세요. 이재용 대표라든가 또는 삼성전자에 문제가 발생하면 삼성생명 난리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정치적 중립이지만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는 뭐 저는 이재용 대표를 구속한다든가 뭐 삼성전자를 휘두른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생명법을 발의한다든가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저희가 의심스럽죠. 중국에 이익을 주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타이밍을 봐야죠.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자, 삼성 지배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용 18.9, 삼성물산 19.34, 삼성생명 8.52, 삼성전자.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구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전자가 박살이 나거나 이상한 법을 발의해가지고 삼성을 못 사게 굴거나 그래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삼성생명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이익이 늘어났어요. 무려 2조 337억. 흑자입니다. 삼성화재도 합쳐가지고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죠. 2조 767.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든 삼성화재든 자체로는 보험사 실적은 좋은데 문제는 이것만 갖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가장 중요한 지준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MG손해보험. 이거 심각한데요. M&A 지금 불확실해졌어요. 파산 위험도 있습니다. 자, MG손해보험 청산. 누가 그래요?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그냥 얼마라도 챙길까요? 해약해가지고 여러분들 보험 해약해보세요. 특히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약해봤자 얼마나 남아요.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래 장담 못합니다. 저도.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망해도 다른 데 영향을 별로 덜 주니까 망하도록 방치하죠. 정부가. 그런데 대기업은 다르죠. 대기업은 망하면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겠죠.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데는 망해버리면 파장이 커요. 그래서 정부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리려고 하겠죠. 물론 살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페널티를 주겠죠. 나중에. 자, 그렇다면 MD손해보험 파산을 과연 금감원에서 방관할까요? 그러니까 해지하지 마시라고요. 우선은 지켜봐도 충분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관망은 해야 합니다. 너무 지금 글쎄요, 제가 어느 편을 들고를 떠나서 노동조합 쪽에서 너무 조금 주장하는 게 과해요. 망하는 입장에서 우리 직원을 써달라,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보시면 MD손해보험 파산시 5천만원 초과 1만 명이래요. 무려. 피해액 1,700억이 넘고 개인 737억, 법인 1,019억입니다. 피해자 규모 개인과 법인 합해서 무려 124만 명이나 피해를 보게 돼요. 공방, 예부는 노동조합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이미 법원에 신청한 상태고, 노동조합은 너희들 절차가 불법이다, 그래서 맞소송하고 있어요. 법적 공방이 치열해요. 메리츠 화재가 만약에 인수를 포기하면 이건 청산, 파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얼마를 쏟아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5천만 원밖에 역시 보호가 안 돼요. 은행처럼. 금감원, 자, 검사 결과 발표에 따라서 MD손해보험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 말만 매각 여부 결정이지. 자, 매각을 시키겠죠. 안 하면 큰일 나라고. 금융감독원장, 메리츠 화재 매각 여부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그것도 등 떠밀어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김현정 의원이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왜 8개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저 모양 저 꼴로 내버려 두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금융감독원장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한 거죠. MD손해보험 적자 피해 규모 한번 보실래요? 와, 20년, 21년 정말 적자 누적되고 22년에 좀 괜찮았다가 23년 엄청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액 3조 9,263억, 수령자가 124만 명이나 돼요. 보호 대상은 3조 7천, 그리고 124만, 비슷하죠? 그런데 비보호 대상, 그래서 피해가 생각보다 엄청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MD손해보험 파산 2기, 매각 불발 시 파산, 내 보험 해지되나 124만 명 후덜덜덜덜. 부실현황, MD손해보험 계약자 124만 명, 계약 건수 156만 건이나 돼요. 이미 2023년 건전성 미달, 보험사 7곳에 포함됐죠. 자, 24년 2분기 자기자본이 551억, 3분기 때 184억으로 누적되고 있어요. 계속 쌓이고 있어요. 진행 과정,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자, 메리츠 화재가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달라붙지도 않아요. 메리츠 화재도 뭐 엄청 좋아서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MG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MG손해보험 노조가 3차 메리츠 화재 인수를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적 공방에 들어갔어요. 인수 없을 경우 4차 국내 매각, 결국 최종 청산 파산이 되는 거예요. 부도나게 되면 최고 복지대우 노조 자산부채 이전 방식이 지금 이견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복지를 지금까지 받다가 이게 사라지니까 당연히 노조는 반발을 하겠지만, 회사가 망하는 상황에서 아니 인수인계하는 회사한테 우리들 다 써달라, 그대로 유지해달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안 써도 그만인 거예요. 그거는 파산, 계약자 최대 5천만 원 받고 나머지는 손실 보는 거죠. 매각 우산 시 계약 인수, 조건 변경 인수 파산. 만약에 진짜 파산 가능성은 없지만 좀 적지만 노조 때문에 파산되면 이걸로 인해서 손실을 본 사람들이 노조를 가만두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손해배상 막 미친 듯이 청구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감수해야 됩니다.
자, 건전성 미달 보험사와 MD손해보험 위기. 실질적으로 보면은 경고조치 전후 지금 전반적으로 2023 보험업계 신취급 여력 비율이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여기 7곳 뱅크롯된 4곳은 디폴트. 만약에 보험사가 건전성 미달로 한 7곳이 뱅크런이 났다. 그러면 4곳은 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디폴트. 자, 부실 기관 지정. MD손해보험 노조는 최고 복지 그대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까지 자기 자본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이금융권도 지금 좋지가 않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불안, 사회가 좀 지금 선장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죠. 여기 보시면 저축, 새마을, 신협, 그 다음에 증권사, 보험사, 지금 가릴 것 없이 다 힘든 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놀리지 마세요. 한국 국가부채가 6천조예요. 6천조. 이거 쳐보세요. 네이버에. 그럼 6천조 뜹니다. 올해 국가 총부채 6천조 돌파. OECD에서 GDP 대비 유일하게 상승했다. 여기 매일경제TV에 나왔잖아요. 한국 총부채 2023년 총부채가 6천조 돌파했고 2분기에 273.1% GDP 대비 와 어마어마하네요. GDP 대비 273.1. 가계 101.7. 요즘 조금 그나마 줄어들고 있어요. 기업 123.9. 정부 부채는 막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계 2218조, 기업 2703조, 정부 1035조. 이 빚을 어찌하오리까? 문제점. OECD 31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4.9%로 우리나라만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상승했어요. 부채 증가 속도도 빠르고 특히 가계 기업은 위험 수준까지 도달. 그러니까 세계 뭐 1위, 2위, 3위 그러잖아요. 금융불안, 부동산 PF 대출은 아직도 위험하고 연체율 최고 위험 수위죠. 주요 국가 부채를 봤더니 이탈리아 243, 독일 185, 미국 252, 호주 220, 스페인 241, 영국 236, 우리나라 273. 우리나라보다 다 지금 낮아요. 그런데 자, 일본 414, 캐나다 307. 이 두 나라, 또 중국도 300%예요. 중국도. 그 세 나라가 1위죠. 일본이야 정부 부채가 많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 부채를.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 뭐 디폴트 선언을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제 금감원을 비롯해서 한국은행, 계속 은행, 이금융권, 보험, 증권사 만지작 하고 있어요. 당분간 기업과 은행, 보험과 증권은 규모와 상관없이 어디든 건전성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걱정은 크게 되지 않지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세롤의 2통을 구매하시면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영양제 1통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이라고 적어주시면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